하루를 돌아볼 때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화를 못 참았던 순간입니다. 그때의 표정, 목소리,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 돌아서고 난 뒤의 침묵. 모두가 선명하게 떠오른다.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한 말이 진짜 내가 하고 싶던 말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말을 이미 세상 밖으로 흘려보냈고 다시 거둘 수는 없다. 스피노자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아주 깊이 바라본 철학자였다. 그는 묻는다. 화가 나는 순간 우리의 이성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이 질문은 철학 강의실 안에서만 울리는 관념적인 질문이 아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 집으로 돌아온 바로 우리에게 향한 물음이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운전대 위에서, 혹은 온라인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분노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당신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별것 아닌 말처럼 들렸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던 순간, 농담이라고 했지만 전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던 말. 한 번 웃어넘기면 될 일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순간, 그때 머릿속에서는 이런 말이 떠오른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대체 왜 저렇게 말하지? 나는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순간 우리 눈앞의 사람은 더 이상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나를 상하게 하는 존재, 나를 방해하는 존재로만 보이기 시작한다. 스피노자는 바로 이 지점을 주목했다. 분노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리는 사건이라고 본 것이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을 도망쳐야 할 괴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이해해야 할 힘이라고 말했다. 감정도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에는 이유 없는 현상이 없다고 믿었다. 비가 내리면 구름의 움직임과 공기의 상태가 이유가 되듯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에도 분명한 원인과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를 느낄 때 하는 행동은 어떤가? 이유를 찾기보다는 먼저 반응한다. 설명을 듣기보다는 먼저 판단한다. 잠시 멈추기보다는 바로 쏟아낸다. 스피노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한다. 분노가 찾아오는 순간 우리의 이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에 밀려 잠시 조용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의 힘이 방향을 잃은 것뿐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묘한 안도감을 준다. 화를 느낀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을 비난하는 대신 왜 그 순간 그렇게까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끝까지 추적하라고 말한다. 여기서 잠시 자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라. 오늘 당신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화가 났는가? 그 순간 당신의 몸은 어떤 느낌이었는가? 심장은 빨리 뛰었는가? 어깨와 목은 굳어 있었는가? 머릿속에서는 어떤 말이 반복되었는가? 스피노자식으로 말하면 그 순간 당신의 힘은 약해져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무능해서도 가치 없어서도 나빠서도 아니다. 단지 당신의 에너지가 이미 많이 소모된 상태였던 것이다. 잠을 제대로 못 잤을 수도 있다. 하루 종일 요구만 받고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마음속에 이미 쌓여있던 서운함과 피로가 작은 자극 하나에 갑자기 불꽃처럼 튀어오른 것일 수 있다. 스피노자는 분노를 이렇게 본다. 너의 힘이 지금 약해져 있다는 신호. 그래서 그는 분노를 악이 아니라 약화로 읽는다. 상대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신호인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저 상황이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분노가 생겼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 그는 묻는다. 왜 바로 그 말, 바로 그 상황이 지금의 너에게 그렇게 큰 타격이 되었는가?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금세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한다.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내적 힘의 상태라고 그는 설명한다. 이미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사소한 한마디도 결정타처럼 꽂힌다. 이미 위축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가벼운 농담도 비수처럼 느껴진다. 이미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조그만 무시도 자신 전체를 부정당하는 경험처럼 다가온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분노는 상대의 악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분노는 지금의 너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다.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생긴다. 하나는 계속해서 바깥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이다. 저 사람이 문제다. 이 조직이 문제다. 이 사회가 문제다. 다른 하나는 잠시 그 손가락을 내 안을 향해 돌리는 것이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약해져 있는가? 나는 요즘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을 참아왔고 무엇을 외면해 왔는가? 스피노자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하라고 권한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라고 말하지 않는다. 억누른 분노는 더 깊은 곳에서 골마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분노의 뿌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이제 상상 속의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자. 회사에서 상사가 회의 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자. 이 부분은 왜 이렇게밖에 못했습니까? 그 말에는 사실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단순한 피드백일 수도 있고, 조금 거친 표현의 실수일 수도 있고, 정말로 깊은 불만의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 하나를 듣는 즉시 머릿속에서 이런 해석을 덧붙인다. 나를 무능하다고 보는구나. 지금까지 애쓴 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나만 탓하는 거네. 이 순간 우리는 상사의 말에서 한 문장을 꺼내 내 삶 전체를 겨냥하는 비난의 문장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리고 그 해석에 매달린 채 감정을 키운다. 스피노자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상사가 잘했다는 말도 아니고 부당한 말을 그냥 참으라는 뜻도 아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이다.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여전히 너에게 있다. 우리가 분노에 휩쓸리는 순간 이 선택의 힘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말한다. 이성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분노의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뿐이라고.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실천을 제안한다. 첫 번째,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라. 둘째, 그 감정이 올라온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셋째, 그 감정 뒤에 숨은 나의 상태를 조용히 바라보라. 이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다. 그저 몇 초간의 멈춤, 한 번의 깊은 숨, 내 마음의 방향을 살펴보는 짧은 성찰일 뿐이다. 예를 들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 아, 지금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지금 무시당했다고 느끼는구나. 나는 요즘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껴왔구나. 이 순간, 우리는 분노와 완전히 동일시된 상태에서 분노를 바라보는 자리로 한 걸음 옮겨선다. 이 거리는 작지만 결정적이다.
완전히 휩쓸리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는 방향을 선택하느냐를 가르는 거리이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이 작은 거리가 바로 이성의 자리라고 말한다. 이성은 분노를 없애는 지우개가 아니다. 이성은 분노를 비추는 등불이다. 감정의 어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은한 빛이다. 이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라.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장면에서 가장 자주 화가 나는가? 특정한 사람인가? 특정한 상황인가? 아니면 반복되는 어떤 말인가? 그때 나는 늘 어떤 해석을 붙이고 있는가? 그 해석은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이미 지쳐있는 마음이 만들어 낸 이야기인가? 스피노자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니다. 분노는 아직 이해되지 않은 나의 일부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다. 이 신호를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쌓일수록 우리는 분노에 덜 휘둘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분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다루는 우리의 힘이 자라나는 것이다. 이것이 스피노자가 말한 분노를 통해 이성으로 향하는 길의 시작이다. 그는 인간의 감정을 단순한 기분 변화로 보지 않았다. 감정이란 우리의 생명력이 흔들리는 방식이며 우리의 힘이 확장되거나 수축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면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다른 모든 생각이 흐려지고 눈앞의 한 장면만 과도하게 확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정이 우리 전체의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이 순간을 정신이 하나의 대상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평소라면 여러 가능성을 보던 우리의 시야가 분노의 순간에는 하나의 해석에 고정되어 버린다. 그 해석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은 날 공격했다. 그 말은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이 상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이 한 점에 머무는 동안 세계 전체는 사라진다. 당신은 더 이상 전체의 삶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처와 반응만 남아있는 나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 장면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한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친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유난히 마음을 찌르는 순간이 있다. 그 친구는 별 생각 없이 말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말을 여러 번 곱씹으며 감정을 키운다. 그 말이 가진 실제 의미보다 내가 그 말을 통해 느낀 해석이 훨씬 더 크게 작동하는 것이다.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친구가 한 말의 의도가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인 나의 힘의 상태다. 내가 지쳐 있다면, 내 자신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다면, 내 마음이 이미 불안정한 상태라면 아주 작은 말도 커다란 공격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감정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물어보라고 했다. 이 관점은 분노를 이해하는 데 강력한 통찰을 준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스피노자는 조용히 방향을 반대로 돌려 말한다. 그 사람이 아니라 너의 힘이 약해져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시작된다. 내가 분노했다는 사실은 내가 나쁘다는 증거가 아니다. 내가 약해져 있다는 신호일 뿐이다. 약해져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단지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장면을 명상하듯 조용히 들여다보면 분노는 더 이상 무서운 감정이 아니다. 너무 깊이 감춰진 내면의 요구가
지금 나를 좀 봐달라고 알려주는 방식이다. 스피노자는 이해가 곧 치유라고 말한다. 분노를 억누르면 쌓이지만 분노를 이해하면 녹아내린다. 이해는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구조를 밝히는 과정이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누군가의 행동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 행동에도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 흐름을 이해하면 상대를 악하게 볼 필요가 없다. 분노는 약해지고 시야는 넓어진다. 오늘의 우리는 스피노자의 시대보다 훨씬 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있다. 알림 소리 하나, 부정적인 댓글 하나, 반복되는 업무 압박과 시간 부족. 이 시대의 특성상 우리의 힘은 쉽게 소모되고 그만큼 우리는 작은 일에도 더 빠르게 화가 난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환경이 우리의 에너지를 계속 빼앗고 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이런 시대를 본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너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를 둘러싼 자극이 너무 많아. 너의 힘이 계속 약해지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다. 화가 났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형편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회복이 필요한 순간일 뿐이다. 이제 스피노자가 제안하는 중요한 단계 하나가 나타난다. 분노를 이해한 뒤에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다시 강해질 수 있는가? 그는 인간 안에는 언제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힘, 자신을 지키고 성장시키려는 에너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 힘을 그는 코나투스라고 불렀다. 이 코나투스가 강해지면 우리는 외부 자극에 덜 흔들리고 분노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힘은 특별한 사람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자연적인 에너지라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회복될 수 있고 누구나 다시 강해질 수 있으며 누구나 분노를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분노는 더 이상 두려운 감정이 아니다. 분노는 우리가 다시 강해질 수 있는 지점을 정확히 가리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분노를 없애려 하지 않았다. 분노는 자연의 일부이며 삶의 한 흐름이기 때문이다. 억누르려 하면 더 커지고 무시하려 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굳는다. 그는 오히려 분노를 다른 힘으로 대체하라고 말했다. 더 넓게 바라보는 관점, 더 깊이 이해하는 사고, 더 단단히 서 있는 내적 중심 같은 것들이다. 그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감정은 감정으로만 사라지지 않는다. 더 큰 이해가 들어올 때 감정은 저절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에 그대로 적용되는 아주 현실적인 원리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깊이 상하게 했다고 가정해보자. 즉각적인 반응은 대부분 이렇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 상황은 절대로 용납 못한다. 이때 마음은 이미 좁아져 있다. 하지만 스피노자가 말하는 이해의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반응은 이렇게 조금씩 변한다. 그 사람도 지금 여유가 없었을 수 있겠다. 그 말이 꼭 나에 대한 평가만은 아닐 수도 있다. 나는 지금 예민해져 있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시야가 확장되면 분노는 힘을 잃고 중심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이때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더 넓은 이해를 얻으면 감정은 스스로 자리를 정리하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이 과정을 자유라고 불렀다. 그에게 자유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찾아와도 방향을 잃지 않는 상태였다. 감정의 파도를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건너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떠올려 보자. 나는 왜 어떤 상황에서는 화를 잘 견디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릴까? 스피노자의 대답은 명확하다. 그때의 힘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운이 충분하고 마음이 넉넉한 날에는 어떤 말도 쉽게 흘려보낼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이 이미 지쳐 있거나 자존감이 흔들려 있거나 내면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자극에도 큰 파도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는 분노를 다루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나의 힘을 회복하는 일을 강조했다. 이 힘을 키우는 일은 특별한 훈련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스스로에게 묻는 것,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하루 중 잠시 멈추는 것,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조금씩 내적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감정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을 여유를 마련한다. 스피노자가 말한 코나투스, 즉 존재하려는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 힘은 상처받을 때 약해지기도 하지만 이해받을 때 다시 자라난다.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면 힘은 회복되고 그 회복된 힘은 다시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 선순환이 바로 분노를 넘어서는 과정이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향해 보자. 스피노자는 감정을 단순히 심리적 현상으로 보지 않았다. 감정은 나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라고 보았다. 분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나는 더 나아가고 싶은데 내 의지가 막혀 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충분히 존중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 나는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고 싶은데 그 의미가 흔들리고 있다. 분노는 언제나 어떤 욕구의 변형이다.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또는 누군가에 의해 방해된다고 느낄 때 분노는 신호처럼 올라온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분노 뒤에 숨겨진 욕구를 살펴야 한다. 그 욕구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순간 분노는 서서히 해체된다. 예를 들어 나는 무시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난다라는 감정 뒤에는 나는 존중받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욕구가 있다. 또는 깎아내리는 말에 화가 난다라는 감정 뒤에는 나는 인정받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다. 이 욕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것이다. 누구나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마음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분노는 자란다. 스피노자는 바로 이 지점을 강조했다. 분노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분노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그 감정이 너무 거칠기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내 진짜 목소리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짜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분노는 더 이상 나를 잡아끄는 힘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안내자가 된다. 후반부에서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아주 단순하다. 분노는 제거해야 할 감정이 아니다. 분노는 해석해야 할 신호이며 내 내면의 상태를 알려주는 메시지이다. 이 신호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분노를 넘어 더 넓은 자유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 자유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스피노자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이해를 통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존재다. 분노의 순간, 그 감정이 소리 없이 당신을 흔들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를 바란다. 지금 나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가? 이 감정 뒤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가? 이 질문들이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등불 아래에서 당신은 더 이상 분노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스피노자가 말한 이성은 멀리 있지 않다. 당신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다가 당신이 이해의 문을 열어줄 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빛을 밝힌다. 그 빛이 당신을 더욱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어줄 것이다.